혹시 나만의 농장을 꾸리는 꿈 다들 한 번쯤 꿔보지 않으셨나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흙냄새 맡으면서 사는 삶. 그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오늘 제가 그 첫걸음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요, 그냥 책에 있는 딱딱한 정보가 아니에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예비 농업인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만 모아서 만든 질의응답집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을 떠나서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키워나는 기쁨. 만약 그런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꿈으로 가는 아주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뭘 알아봐야 할까요? 바로 농지가 정확히 뭐냐 이겁니다. 땅을 사기 전에 내가 사려는 땅이 법적으로 농지가 맞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법적으로 농지가 뭐냐 딱 정해져 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서류상 지목이 밭이나 논,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을 키우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농지입니다. 중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는 거죠.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같은 시설이 있는 땅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농사 짓는다고 다 농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허가도 안 받고 몰래 산을 파서 만든 땅, 이건 농지가 아니고요. 우리 집 정원 예쁘게 꾸미려고 심어놓은 조경수, 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밭을 갈기 시작한 지 3년이 채 안 된 땅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걸 모르고 덜컥 계약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죠? 자, 이제 어떤 땅이 농지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다음 단계는 과연 누가 이 농지를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소유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또 확고한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농지법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바로 경자유전. 한자어라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밭 가는 사람에게 밭이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돈놀이,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고 파는 걸 막고 식량 생산이라는 진짜 목적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아마 이쯤 되면 다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난 아직 농사꾼이 아닌데 농지를 미리 사두는 건 아예 안 되는 건가? 하고 말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들이 있거든요. 부모님께 농지를 물려받는 경우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거 바로 주말 농장. 주말에 취미로 농사지을 작은 땅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8년 넘게 농사짓다가 사정이 생겨 도시로 나왔던 분이 다시 농지를 사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사려면 정말 중요한 서류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건 내가 이 땅을 투기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또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게 있어야만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농지 구매의 문을 여는 최종 열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내 땅이 생겼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와, 생각만 해도 신나죠?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마 여기에 뭘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일 겁니다. 집은 지어도 되나? 창고는?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보죠.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땀 흘려 농사지을 바로 그 땅에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짓는 것. 모든 비농인의 로망이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네,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한번 따져볼까요? 첫째, 우리 가족 전체 수입 중에서 농사로 버는 돈이 다른 일로 버는 돈보다 많아야 하고요. 둘째, 일하는 가족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농사에 매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짓는 땅 면적이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200평을 넘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자, 집 문제는 해결됐고 그럼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농업용 시설입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쌓아둘 창고라든지 비싼 농기계를 보관할 곳이 꼭 있어야 하니까요. 당연히 지을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거나 건조시키거나 처리하는 창고 정도는 지을 수 있어야죠. 개인의 경우 최대 1,500제곱미터, 약 450평까지 지을 수 있으니 꽤 넉넉한 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재미있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요즘 곤충 사육 이거 되게 핫하잖아요. 미래식량이다, 애완용이다 해서요. 이런 시설도 농지에 그냥 지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정답은 네, 가능하다입니다. 법에서는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처럼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어요. 꽤 흥미롭죠? 지금까지는 농사랑 직접 관련된 것들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농지를 농사 말고 아예 다른 용도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농지 전용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그럼 이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간단해요. 땅의 크기에 따라 허가 내주는 사람의 급이 달라집니다. 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900평 미만의 작은 땅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받으면 되고요. 그보다 좀 커지면 도지사한테 가야 합니다. 그리고 20만 제곱미터가 넘는 아주 큰 규모의 개발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죠. 자, 지금까지 좀 딱딱한 법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4억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의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분 같은 신규 농업인이 땅을 살 때 한 가구당 최대 4억 원까지 아주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죠? 정부 지원 사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거 2개만 비교해 드릴게요. 왼쪽에 맞춤형 농지 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이나 청년, 귀농인들을 위한 제도고요. 반면에 오른쪽 경영회생 농지 매입은 이미 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빚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그 땅을 사준 뒤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정부가 그냥 법으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미래 농업을 책임질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줄 테니 한번 해봐라 하고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농사 짓는 꿈이 그냥 막연한 로망이 아니라 정말 도전해볼 만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농지법의 기본적인 규칙도 이해했고 어떤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했잖아요. 이제 정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그 새로운 땅에 과연 어떤 희망의 씨앗을, 어떤 멋진 꿈을 심으실 건가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